그리고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는 툴도 있습니다. 이 프라임 타임은 뒤에 타임이라고 말이 나와져 있죠.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주는 툴입니다. 이 스태틱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레지스터, 즉 D 플립플롭 두 개 사이에 일반적으로 헤비한 이런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클럭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때 첫 번째 라이징 엣지와 두 번째 라이징 엣지를 통과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처리가 되고 한 번 더 넘어갈 거예요. 그때 이쪽 헤비한 로직에 의해서 데이터가 다 처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뒤쪽 D 플립플롭에 대해서 셋업이나 홀드 타임 바이올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는 타이밍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툴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 툴은 프라임 파워입니다. 뒤에 파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이것은 파워를 분석해주는 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버디라고 하는 툴 또한 파워를 분석을 해주었는데, 버디에 대한 파워 분석보다 프라임 파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SOC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디지털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피킹으로 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다이나믹 리키지가 시뮬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툴 회사에서 SOC에 대한 파워 또한 상당히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디지털 로직 블럭에 대한 파워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와 실제 칩이 찍혔을 때 다이나믹 파워를 에버리징해서 봤는데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정밀한 툴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IC 컴파일러입니다. IC 컴파일러는 정말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오토 PNR을 해주는 툴이기 때문이죠. 내가 A and B는 C다라고 문구를 작성했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게이트 레벨로 합성이 된 다음에 이것을 레이아웃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레이아웃의 형태로 바꿔줄 때는 이 랜드를 배치하고 각각의 라우팅을 진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카운터라고 하는 정말 간단한 로직에 대해서 손으로 레이아웃을 진행해 봤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오토 PNR을 쓰면은 한 10분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툴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 RC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뒤에서 RC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항 성분과 커피스터 성분을 추출해주는 툴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 케이던스의 툴에서도 이와 유사한 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디지털 회로에 대한 포스트 시뮬레이션, 즉 레이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돌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에 이렇게 페라스틱 기생 성분을 추출해서 우리가 원래 합성해둔 게이트 레벨에 대한 회로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돌렸는데도 기능도 잘 되고요, 스펙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은 테이프아웃을 진행하게 됩니다. 테이프아웃은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회로도를 공정사한테 맡기는 행위다, 이렇게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외편으로는 퓨전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퓨전 컴파일러는 시놉시스가 새롭게 개발한 EDA 툴인데 IC 컴파일러에서 발견된 그런 단점이나 한계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입니다. 이 컴파일러의 장점은 유니파이드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합성에서부터 배치랑 라우팅, 즉 PNR까지 한 번에 모든 공정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 변환으로 인한 오류와 시간에 대한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퓨전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주요 개선점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적화 과정인데요. 유니파이드 엔진이 디자인 전체에 걸친 일관된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퓨전 컴파일러랑 IC 컴파일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신 기술과 개선된 기능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퓨전 컴파일러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툴들에 대해서 디지털 디자인 플로우를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이는 이 RTL 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FPGA를 다뤄보셨을 텐데 이 FPGA의 툴 쿼터스랑 비바도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먼저 작성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쓰는 툴은 모델심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툴이기 때문에 툴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지만 가장 익숙한 디지털 회로석의 시뮬레이션 툴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실질적인 기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VCS와 그리고 같이 사용하는 버디라고 하는 툴을 활용한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능적인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로직에 대한 합성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컴파일러를 이용합니다. 디자인 컴파일러를 하게 되면은 로직이 합성이 되니까 게이트에 대한 합성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노드와 매핑을 하기 위한 이퀴밸레이션 체크를 하기 위해서 포멀리티라고 하는
툴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하기 전에 STA, Static Timing Analysis를 돌리기 위해서 프라임 타임을 활용한다.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프라임 파워라고 하는 파워 측정 툴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CS를 활용을 하죠. 이때와 이때의 다른 점은 이때는 수식적인, 기능적인 부분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고, 여기선 내가 게이트 레벨 합성을 진행했으니까 로직 레벨에서 잘 동작하는지를 보는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됐으면은 레이아웃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오토 PNR을 돌리겠죠. 오토 PNR은 컴파일러라는 툴을 통해서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퀴밸런스 체크를 위해서 포멀리티, 그리고 스타 RC를 통해서 기생 성분인 저항과 커피스터를 추출하게 되고요. 그 추출된 성분을 바탕으로 한 번 더 STA, 즉 프라임 타임 툴을 활용해서 타이밍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CS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형이 잘 나오는지까지 분석이 되면은 비로소 디지털 회로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한 툴 9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회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현업에서 쓰는 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